자, 개혁의 추진과 구국 민족운동의 전개, 이른바 동학 농민 운동 파트가 되겠다. 자, 1번에 보시면요, 동학농민 운동의 전개라고 써여 있습니다. 자, 우리 연도를 한번 그려볼까? 자, 심히 우려되는 실판이다. 자, 지난 시간 84년 갑신 정변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자 94년에 동학 농민 운동, 그 다음에 갑오 개혁, 자 그 다음에 청일 전쟁, 이렇게 여러분들 파트가 됩니다. 역시 이상해. 역시 실판이 별 마음에 안 들어. 실천 실판이 진짜 짱인 것 같아. 확실히 써보니까 역시 이게 좀 얘네도 연하지. 그치? 확실히 좀 그렇지. 이게 똑같은 분필이잖아. 그럼 또 똑같은 분필이지, 그치? 근데 이게 확실히 흐리긴 흐려. 근데 판서 여기 잘 나오나요? 조금 흐리긴 하죠. 위가 더 나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보이세요? 어이없게 웃으시네. 여러분들 요거. 자,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년운동.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끊어졌다고 써긴 했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동학농민운동은 끝나고 갑오개혁, 갑오개혁 끝나고 청일전쟁이 아니라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전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걸 제가 도식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릴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따 필기해 주시고요. 자, 일단 그 과정을 봅시다. 자, 한말 농민층의 동향 상황이 안 좋습니다. 1번에 보세요. 농민의 부담 증가. 자, 3번의 밑줄, 곡물의 유출 확대. 가라고 써보자. 야, 지겹도록 썼다. 자, 조일, 무역, 규칙으로 인하여 이른바 곡식이 엄청나게 해외로 나아가고 있었다. 자,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농민의 저항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활동을 피게 되는 건데요. 자, 이제 큰 2번에 동학의 교세 확장과 교조 신호 운동을 파트를 봅시다.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는 파트는 여러분들 크게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교조 신원 운동. 요게 자 동학 파트에서 첫 번째 파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동학 농민 운동이라고 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거 보고 바로 넘어갈 겁니다. 자, 창시, 자 밑줄 1860년 최재우, 이 사람 어디의 양반이에요? 경주의 몰랑 양반 아닙니까? 자, 인내천 밑줄. 자, 여러분 위에다 쓰세요. 평등 사상.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자고, 내자라고 하는 것은 곧내자잖아요. 천자는 하늘 천자니까 사람이 곧 뭐와 같다? 하늘과 같다. 이른바 평등 사상을 내포하고 있고요. 하지만 4년 뒤에 이른바 최재우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자, 밑줄 혹세 무민. 해석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혹해게 어지럽혀서 무민 백성을 괴롭힌다. 이른바 그 죄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 교세 확장. 자, 이때 여러분들 2대 교조도 최시영이 이른바 동학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 최시영 이름 하나 쓰세요. 자, 최시영의 별명이 최보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최시영 이 사람은요, 항상 이런 보따리에다가 하얀색 옷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녔대요. 가지고 다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동민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교주 아닙니까? 만나러 다닐 때 항상 앞에서 강연 같은 거 할 때요, 그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하얀색 정갈한 옷을 입고 앞에 강의를 했대. 강의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내려가서 직접 손을 더 어루만지고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동학을 믿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최보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최시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는 여러분들 동학의 두 가지 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경대전은요, 동학의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용담유사는 동학의 여러분들 경전은 맞지만, 용담유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노래 가사집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로 얘기하면은 동경대전은 성경책 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용담유사는 찬송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런 것도 내용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용담유사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안에 내용이요, 이렇게 가로 끝나요. 가. 안민가. 무슨 가. 무슨 가. 노래로 끝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역시 여러분 이런 종교에는 노래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확실히 중요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실력 올리기 별표 하나 치시고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자, 이제 봅시다. 양가로 2번에 교조신호 운동. 첫 번째 3례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연도 체크. 10번 보세요. 몇 년이야? 그쵸? 이거 전이죠. 1892년 아닙니까? 여러분 순서 한번 연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른바 전라도 3내에서 모여서 교도신동을 올렸는데 큰 효과는 없고요. 자, 2번 별표 서울 복합상소. 자, 손병희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에 동학의 3대 교주가 되는 사람이죠. 자, 1대 교주 최재우, 2대 교주 최시영, 3대 교주 손병희. 중심을 한 동혁교도가 과거응시를 목적으로 상경하여 교조신동을 오겼으나 실패하였다. 여러분 근데 이 서울복합상소가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터지는 것이 보은집회예요. 보은집회 별표 연도 체크. 서울집회 이후에 조선정부는 동학의 금지령에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최시영은 손병희와 의논하여 전국에 통문을 보내고 이른바 집회를 계약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른바 자 보은에서 집화된 건데요. 자 보은 가르고 쓰세요. 사회개혁운동으로의 전환. 사회개혁운동으로의 전환. 어느 집회부터? 보은 집회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뭔가 우리 동학 교주였던 억울하게 죽었던 최주의 억울을 풀어달라. 그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 사회개혁. 이른바 자 반봉건주정적인 요소도 여기에 이른바 추가되게 됩니다. 무슨 집회라고? 보은 집회라고. 굉장히 중요한 집회가 되겠다. 자, 그럼 이때 보은 집회하고 여러분들 거의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밑줄 치세요. 금구 집회예요. 금구 집회. 맨 끝에 밑줄. 자, 선무사였던 어윤종의 권유로 이른바 자신이 해산하게 됩니다.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밑에 사료배경 별표. 자, 가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따로 필기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기왕이면 그리고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쓰세요. 가로 여러분들. 자, 갑니다. 자, 고부 지역에 여러분들 조병갑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있어요. 일반 탐관오리죠. 이 사람이 여러분들 무슨 책을 썼냐면요.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시에. 이렇게 수탈하면 탐관오리가 될 수 있다. 의 저자.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말더라. 그냥 하는 말이야. 그만큼 여러분들 탐관오리의 교과서. 조병갑이에요. 자, 어떤 이 사람이 있냐면요. 이게 조병갑 학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조병갑이 이른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걷어요. 지나가다 인사를 안 해. 그럼 인사세를 걷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너 부모님한테 인사드렸어 안 드렸어? 인사 안 드렸는데요? 이 새끼 불효했네? 불효세를 걷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걷는 거야. 그 결정판이 이른바 만석보 사건이에요.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를 만들어 놨는데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물세를 걷네요. 저수지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 농사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새끼 물세를 걷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시 여러분 전봉준의 아버지였던 전창, 혁이 고부군수 조병갑을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걷냐? 이런 거를 없애달라 라고 얘기했더니 전봉준의 아버지였던 전창, 혁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군대에 의해서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장독이 여러분 터져가지고 돌아가세요. 그럼 아들이라도 전봉주 열받을까 말을까? 열받겠죠. 자, 그게 고부봉기입니다. 전라도 고부 지역에서 조병갑의 학정에 여러분들 이른바 이어서 고부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고부군수 조병갑은 입이 꼬였어 지금 피곤해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이제 여기서 누가 오냐면요. 자, 누가 올까요? 아니지, 우리 심하잖아. 하나 더 봐야 돼. 상당히 괜찮은 인물이 옵니다. 신임 고부군수가 와요. 박원명이라고 하는 신임 고부군수가 와서 그럼 제가 빨간색으로 쓰는 건 대부분 부정적인 거야, 얘들아. 내 수업을 좀 알겠지? 빨간색 쓰는 건 대부분 부정적인 거야. 자, 신임 고부군수 박원명이 와가지고요. 정부의 입장에서 누구하고 더불어서 농민군과 원만하게 탑을 봐요. 야, 조병갑이 잘못했네.
나는 신인 고분수 박원망으로서 농민군과 원만하게 뭘 하겠다? 타협을 하겠다 했는데 그럼 잘 끝난 거 아니야? 문제가 뭐냐? 와서는 안 돼. 쓰레기 같은 인간인 거야. 그게 안핵사 이용태예요. 아니 이 자식이 와가지고요 신인 고부군수를 속된 말로 해서 뭐라고 했던 거죠. 야, 네가 명색이 신인 고부군수면은 농민군 이거 이런 과정 속에서 주모자 체포하고 처형하고 고부군 이거 고부 밀란 어떻게 하는 거야?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야, 뭐 농민군의 편을 들어?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안핵사 이용태가 전봉준 등을 포함한 농민군들을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더 이상 전봉준을 포함한 농민군들 여러분들 고부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른바 자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냐? 백산으로 피신을 갑니다. 자, 백산으로 피신 가서 이제 이른바 자 1차 봉기를 여기서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산 봉기 여러분들 첫 번째 그 시점을 뭐라고 합니까? 1차 봉기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여러분 군대를 규합해서 자 옮겨갑니다. 자 황토현으로 옮겨갑니다. 이 황토현에서 자 군대랑 한번 붙는데요. 그 전투가 이른바 뭐가 되냐면요. 바로 전라도에 야 이거 진짜 진한 펜인데 흐리지? 확 차이 나잖아 여러분들. 그치? 내 눈이 이상한 게 아니지? 그치? 전라 감영군과 농민군이 여기 한번 붙습니다. 그 전라도의 감영을 이끌었던 사람이 당연히 전라도 관찰사가 될 거고 전라도 관찰사가 전라 감영군을 이끌고서 농민군과 붙었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자 농민군이 크게 승리합니다. 자 이때 농민군의 화력이 하나 뭐냐면요. 이런 장태라고 하는 화력이에요. 화력. 여러분들 기차 타고서 지방 같은 데 여러분 쫙 가시다 보면은 그거 있지 않아요? 그 창밖을 보면 창밖에 논밭 같은 거 쫙 펼쳐져 있고 거기 여러분들 그럼 이따만한 그 공 같은 모양인데 공을 여러분들 막 이렇게 흙이나 여러분들 막 풀로 같은 거 막 엮어가지고 여러분들 막 떼굴떼굴 바람에 굴러다니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래 마시멜로는 아니고 그 풀 같은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 쇳덩구리가 흙 이렇게 뒷발로 쳐가지고 동그랗게 만드는 건데 그게 흙 말고 그 풀숲이나 여러분들 그 가지 같은 걸 막 엮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 덤불같이 막 이게 큰 동그라미 고개 이렇게 막 떼굴떼굴 굴러가는 게 있어. 바람 태우면서 그게 장태인데 거기에 안에다 여러분 이른바요 화약 같은 걸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서 언덕 위에서 농민군이 싸우고 전라 감영군이 언덕 안에 싸우는데 언덕 위에서 장태에다 여러분들 화약을 집어넣고 불을 지펴놓는 그게 풀숲이니까 그 풀에 여러분 불이 금방 붙겠지. 빡 차버린 거야. 그럼 장태라고 하는 그 공이 대굴대굴 내려 밑에 가서 화약 때문에 뻥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장태가 워낙 여러분 크다 보니까 이렇게 장태 뒤에 숨으면은 농민군을 뭐 해주는 역할을 할까요? 은폐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장태를 이런 우수한 화력을 통해서 이른바 전라도 감영군을 이기고서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자 어디로 가냐면요 장성 황룡촌으로 가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러면 누가 이러면 내려오면요 전라 감영군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자 중앙정부군이 내려옵니다. 자 중앙정부군하고 자 농민군이 붙었는데 여기서도 농민군이 승리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부 측 인사 그게 홍계훈이라고 하는 여러분 당시에 관리였어요. 홍계훈. 자, 나는 홍계훈을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10명 중 8명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홍계훈을 알고 있어. 단지 이 사람이 홍계훈인지 몰랐을 뿐이지. 자, 여러분들 예전에 이미연 씨가 사극에 나왔던 그리고 이미연 씨의 어렸을 때 역할로 이 뮤직비디오에서 문근영 씨가 나왔어요. 자, 이 뮤직비디오가 뭡니까?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불렀던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다음 부를 거야. 여기까지. 다음은 쪽팔리니까. 그게 여러분 이른바 누구 OST입니까? 명성황후 OST 아닙니까? 그럼 혹시 그 OST를 한번 기억해 보면은 뭔지 아는가 보네. 기억해 보면 여러분들 거기서 당시 이제 일본 낭인 역할에 일본 그 깡패 역할에 허준호 씨가 경복궁을 딱 침범합니다. 일본 낭인들 쫙 데리고서. 그래가지고 그때 막 다 도망가고 했었는데 명성황후를 지키고자 했던 호위무사가 하나 있어요.
그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정준호 씨예요. 영화배우 정준호 씨 있잖아. 그 두사불치 나온 사람 있잖아. 딱 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고, 허준호 씨가 이제 이번에 들어가서 이제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의 그 뮤직비디오 있잖아. 그거 그때 나왔던 노래가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나 가거든 그 노래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때 명성황후를 지키고자 했던 그 호위무사가 이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그냥 중앙정부군의 이제 하나의 장군이었지만, 그 후에는 결국 명성황후 을미사변 그날에 바로 이제 죽임을 맞게 되는 그 사람이 홍계원이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전주성에 입성합니다. 자, 전주성이 여러분 입성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전라도가 농민군한테 떨어졌다 얘기야. 근데 전라도는 여러분 누구의 고향입니까? 조선 이씨 왕조의 고향 아닙니까? 전주 이씨야자. 전주 이씨. 그러니까 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조선 왕조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 정신적인 그런 지주라고 하는 그 땅 자체가 완전히 널어가 버린 거. 누구에서? 농민군에서 굉장히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보통이 아니다.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른바 군대를 불러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요. 자, 어디로? 아산만으로. 근데 이상하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고 이 새끼들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새끼들 따라 들어온다? 누가? 일본 새끼들. 자, 인천으로 상륙합니다. 왜 일본 애들은 따라 들어온 거야? 우리가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텐진 조약. 가운데다가 텐진 조약. 동시파병이라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른바 인천으로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그 농민군 입장, 전봉주의 농민군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정부 쪽하고 안 좋게 가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나라, 청이나 일본 같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쑥대밭이 될 수 있겠구나. 뭔가 안 좋아지겠구나 해가지고 얼른 농민군이 정부 측과 화의를 맺습니다. 자, 그 화의를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전주 화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정부와 농민 사이에서 이른바 서로 간에 뭘 약속하게 됩니까? 개혁을 여기서 약속하게 되시죠. 정부는 뭘 통해서 개혁을 하겠다? 교정청을 통해서 개혁을 하겠다. 농민은 뭘 통해서 개혁을 하겠다? 집강소를 통해서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 53개 군에 뭐가 설치가 되는 거야? 집강소가 설치가 되는 거죠. 하면 틀리는 거지. 전국 53개가 아니라 전라도 53개 군에 집강소가 설치가 되는 거죠. 실제 한번 나왔던 문제죠. 제가 좀 이따 비추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좀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니까 어쨌거나 정부도 농민과 화의를 맺었고 농민도 정부하고 화의를 맺었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누구한테? 먼저 들어왔던 누구한테? 자기네들이 불러줬던 누구한테? 청나라한테. 야, 우리 농민군하고 화해 잘했어. 청나라 군대 가. 라고 했더니 청나라 군대가 오씨 그래? 우리 할 리가 없네? 갈게. 계속 가고 있었단 말이야. 돌아가고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서 쓱 뒤를 바라보니까 누가 안 가고 있는 거야? 일본이 안 가고 있는 거죠. 그 청이 물은 거죠. 야, 너 왜 안 가? 라고 얘기하니 일본이 야, 우리 할 일이 있어. 하면서 얘네가 했던 짓거리가 바로 뭘 합니까? 어떤 기록에는 우리 왕이었던 고종의 배에다가 총뿌리를 쿡쿡 찌르면서 협박을 했다는 기록도 나와요, 여러분들. 자, 뭡니까?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해버리죠.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해버리죠. 그리고서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나서 얘네가 우리한테 바로 강제적으로 단행했던 것이 가보개혁이에요. 뭐라고요? 가보개혁. 얘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다고? 강제적으로 단행했던 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에서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서해안에 있었던
서해안 풍도에 있었던 청나라 배를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자, 칠판 보세요. 풍도해전, 성안전투, 평양성 전투.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청일전쟁이라고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어디서 일어난 거야? 한반도, 우리나라. 아니 청과 일본 지네끼리 치고받고 썼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게 문제였다고. 여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풍도해전, 성안전투로 그다음 무슨 전투? 평양성 전투. 이 사람 뭐가 됐다 이른바 청일전쟁의 중요한 내용들 다 우리나라에 일어났다는 거고. 그러니까 야, 결국 우리나라가 속도밭이 되겠구나. 다시 한번 농민군이 일어나는 거죠. 자, 2차 봉기로 가는 것이죠. 2차 봉기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웅치, 우금치, 청주성, 그 다음에 황해도 이 등에서 싸우게 되는 건데, 이때 여러분 어떻게 싸웠냐면요, 이렇게 싸워요. 구도를 보면은, 자, 정부군, 일본군, 자, 민보군, 보부상군. 보부상은 늘 누구 편? 그렇지, 정부 편. 민보군은 양반들로 구성된 군대예요. 그렇죠? 이렇게 싸웁니다. 수적으로 농민군은 수만이었지만 여러분들 화력이 이쪽에 압도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여러분 져요. 특히 여러분 이때요, 화력을 보면요, 농민군 하면 여러분들 못 썼을 것 같아. 막 괭이, 낫, 뭐 구석기 뭐야? 그런 거 아니야 얘들아. 농민군 여러분들 이때 썼던 총이 화승총이에요. 조총보다는 조금 더 당기는 속도가 빠른 총이 화승총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화승총이 여러분들 한 발을 쏘는 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쏴요. 총이 되게 길어, 엄청 길어. 총을 세워놓고 나서 화약을 위에다 붓고 꾹꾹꾹 눌러가지고 콱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 장전해가 쏘는 것이 화승총인데 4분 30초 걸려요. 한 발 쏘는데. 더 치명적인 문제, 장전을 하려면요 일어서 가지고 총알을 세워가 들려야 돼. 그러면 장태가 있다고 치더라도 일어서는 순간 장태 밖으로 몸이 드러나게 되겠죠. 이게 치명적이었던 거야. 근데 일본군이 이때요 스나이더 총을 써요. 장전 속도 1분 2초, 4분 1분, 퉁 쏘면 나가는 거야. 장전도 쉽고요. 압도적인 화력에 의해서 이 농민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특히 황해도에서 당시 동학농민운동의 간부로서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영화에 나왔던 조진웅 씨가 역할했던 김창수, 우린바 김구. 김구 선생님이 동학농민운동의 간부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꼭 하나 체크. 그다음에 이때요 정부 측 그 관리 중에 이 황해도에서 김구랑 싸웠던 정부 측 관리가 하나 있었어요. 정부 측 인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안진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안진사가 이제 결국 김구를 황해도 전투에서 붙잡게 됩니다. 근데 김구 선생님 키가 190이에요. 오, 졸라 커. 이렇게 보였어요. 어디지? 어디지? 본인 키 몇이었지? 본인 키 몇이었지? 86? 본인보다 4cm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진짜 큰 거야. 체육대로 이래. 여기 김구 선생님이요, 사진 보면 항상 뭔가 한복 입고 다니지 않으세요? 여기 이런 분 있잖아요. 이분이요 태권의 고수예요. 이분이 일본 순사 한두 명 때려잡은 게 아니야. 이분은요 일본 수사 여기를요, 여기 갈비뼈잖아, 여기를 쿵 눌러가지고 콱 해가지고요 심장을 찔러가지고 직사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태권은 되게 무서워. 그럼 제가 그 태권을 좀 했었거든. 이 반응은 뭐야? 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태권을 좀 했었는데, 태권에서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발차기가 두 가지야. 하나는 째차기, 하나는 능질러차기. 자, 태권도는 타격을 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그 태권은요 상대방을 쳐가지고 죽이는 기술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그 발차기 중에 여러분 태권이 보면 이렇게 이크 막 이렇게 하잖아. 이거 웃긴 게 아니야. 이게 페이크야.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발차기 기술이, 절대 당시에 이제 그 사모님께서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 쓴 적도 없어. 내 발차기 맞아 누가 죽겠어. 그치, 호리호리한 몸매로. 그렇잖아. 그래서 발차기가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 팍 피는 거야. 다리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때리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치는 거니까 여기를 통해서 옆구리를 쳐버리는 거야. 옆구리가 부셔지면서 심장을 찌른다고. 이게 제차기야.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잘 썼던 기술, 능질러 차기. 순서랑 맞붙을 때 여러분들 슉 하고 달려가세요. 순서가 어그로 딱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목덜미를 잡아요. 땡기면서 자기 몸을 뒤로 빠지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발로 심장을 찍어버려. 여기를 팍 찍어 눌러버리는 거야. 눌렀다가 이게 발로 탁 찍어가지고. 이게 능질러 차기야. 맞으면 직사예요, 여러분들. 태권 고수들은 절대 안 싸워요. 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걸 알거든. 우리 볼 때 이봐 웃기잖아. 그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웃긴 거지. 진짜 고수들 보면요, 마치 여러분들 그런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야. 태권 고수야. 근데 이 당시 이 김구 선생님을 당시 정부군 그 관리였던 안진사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았단 말이야. 키 190이네. 그럼 싸움 근데 보니까 190이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어디서 장군감인 거야. 그래가지고 몰래 살려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기의 아들과 좀 친구를 맺게 해서 좀 친하게 지내게 돼요. 그 사람이 안진사의 아들이었던 안중근이에요. 그 안중근과 김구 선생님이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1909년 적군의 수장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여러분들 저격했을 때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슬퍼했다는 내용이 백범일지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김구 선생님이 이때부터 이 싹수가 장난 아니셨던 거죠. 속된 말로. 그렇죠? 이게 이른바 이제 2차 봉기인데 어쨌거나 다 패배예요. 패배하는 건데 자 우리 정리합시다. 자 보시면 내 파란색을 쓰고 싶은데 28은 파란색을 쓸 수가 없어. 보여? 뭐라 썼어? 1이라 썼는데? 2로 뭐야? 1이 뭐야? 뭐라 썼어? 뭐라 썼어? 오해하면 안 되더라? 그거 아니다? 비읍시 썼어, 비읍시. 뭐야 이거 얘들아? 안 보이지? 파란색 안 보이지? 파란색 보여? 이제 보여 이거? 파란색 보여 안 보여? 그거 파란색 아니 본인 김구로 불러줄게. 이거 보여 안 보여? 보여? 이거 보여? 그래? 파란색 쓸게 얘들아 봐봐. 자 정리합시다. 자 1차 봉기로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른바 남접이에요. 남접. 누구 중심에? 전봉준 중심의 남접이고요. 자 이때 이러면 등장하는 것이 자 반봉건, 반외세. 자 반봉건의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반봉건의 요소 제폭구민. 반외세는 보국안민. 근데 여러분 1차 봉기는요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정부 측 관리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봉건보다는 뭐가 좀 더 여러분들 반봉건과 반외세 중에서 어느 쪽이 조금 더 영향이 클까? 반봉건이 조금 더 크겠지. 특히 여러분들 반봉건에서 제폭구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농민에 대한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보국안민은 나라를 역시 어딜 가든 다 똑같이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이 보자가 자연 보호할 때 보자가 아니에요. 이 보자는 바로잡을 보자야. 여러분 그렇게 배웠으면 그 강사는 한자도 안 가르치고 수업한 거야.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물론 이게 시험 중에서 뭐가 중요했냐마는 정확히 배우자고. 보국안민.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여기 체크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누가 주도한다? 남접이 주도한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2차 봉기는 좀 달라요. 자, 남접도 있고요. 여기는 일본과 싸우다 보니까 이른바 자 북접하고도 연계를 합니다. 누구의 북접? 손병희의 북접. 남접은 자 전봉준이 주도하고요. 똑같이 자 북접은 이른바 자 손병희는 안 된다. 누구지? 그지? 최시영.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자 역시 요소는 똑같이 있습니다. 봉건 반외세인데 여기는 일본과 싸우다 보니까 어느 쪽 좀 더 강하다? 반외세가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2차 봉기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겠다. 중요한 포인트. 자 지금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의 정기 과정이 쫙 진행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뭘 대비하자? 순서 문제. 자 2018년 4월 9까지 맞나? 5월 지방직인가? 아무튼 여러분들 뭐 나왔습니까? 동학농민운동 순서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대비.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뭐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이 여러분들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우리한테 강제적으로 일본이 갑오개혁을 단행하면서 일본이 서해안의 풍도에 떠있던 청나라 배를 먼저 기습공격을 일으킨 사건, 무슨 전쟁? 청일전쟁. 그렇기 때문에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은 동시에 일어나 있고, 동학농민운동이 진행되는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전쟁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예. 이런 것들이 순서 문제에 나오고 있다. 자, 우리 이제 동학농민운동 여러분들, 자,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1번에 고부공기 별표. 요거 마무리하자. 요거 마무리. 자, 1기, 2기, 요거 3기, 요거 4기, 이렇게. 여러분들 고부공기가 1기, 1차 봉기가 2기, 전주 화약을 했던 전주성 입성이 3기, 그리고 2차 봉기가 4기. 오케이? 요거. 자, 교재 고부공기. 자, 밑줄. 고부건수를 부임한 쓰레기 새끼는 만석보에 고율 수세를 비롯하여 온갖 부당한 세금을 걸어들이면서 농민들을 착취하였다. 자, 전개 보세요. 자, 두 번째 밑줄. 고부관할 습격. 사발통문 별표. 오른쪽 그림 체크.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쓸까? 그럼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사발이라고 하는 밥그릇 있잖아요. 그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해요. 뒤집고 나서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그리는 거야. 원을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막 글씨를 쓴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지 뭐. 원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왜 이렇게 썼을까? 아니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왜 그럴까? 그렇지. 주모자가 핵심자가 누군지 파악하지 못하게 이렇게 써버리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주모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주모자가 누군지 파악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사발통문인데, 일반적으로 사발통문만 하면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보다는요 얘네가 많이 나와요. 얘네들 이 보부상 애들이 사발통문 진짜 많이 썼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보부상 하면 사발통문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렇게 같이 뭐 CF 하신 다음에 보부상 하나 써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CF 하시고서 자, 결과 보세요. 자, 누가 옵니까? 자, 박원명 맞나요? 이름 써볼까? 그렇죠? 네, 박원명 온 거죠. 왔는데 와서는 안 돼. 쓰레기 같은 새끼가 왔다. 자, 밑줄 안핵사 이용태. 자, 실력 올리기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자, 이제 1차 봉기 터집니다. 1차 봉기 밑줄. 자, 3번에 전개 보세요. 자, 밑줄. 전봉준, 김계남, 손아종. 자, 위에 쓰세요. 남접주도. 맞아요, 여러분들? 남접? 맞아? 1차 봉기는 남접. 2차 봉기는 남접과 북접. 오케이. 체크해 두시고. 무장에서 제폭구민 동그라미, 보구구민 동그라미, 이러저런 내용의 반봉건, 반회세적, 이른바 창의문을 발표하였다. 그 다음 여러분들, 자, 여기서 무장 위에 쓰세요. 동그라미 1번. 무장에서 여러분 한 본건이 뭐냐고 여러분들요, 그냥 경문 발표고 여러분들 4대 경문 발표한 건 여러분들 백산봉기야. 이거 구분해야 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무장 동그라미 1번 치시고요. 자, 백산 위에다가 동그라미 2번 치세요. 백산에서 여러분 한 개 4대 강령이에요. 알겠습니까? 창의문은 언제라고? 호남 창의문이 언제라고 여러분들? 무장. 4대 강령이면 어디라고요? 백산. 이거 구분해야 돼 얘들아. 자, 밑줄. 백산에서 조직을 강화한 농민군은 백산봉기에서 4대 강령 동그라미 발표하였다. 정부에서는 초토사 누구 홍계호를 임명하였고, 농민군은 사발통문을 돌려 이서들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조직을 강화한 농민군이, 자, 황토현 발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왜 치는 거예요? 1차 봉기를 구분 짓고 있는 거야. 1차 봉기의 첫 번째 무장, 1차 봉기의 두 번째 어디? 백산, 세 번째가 어디? 황토현, 네 번째가 어디? 황용천. 그러니까 제가 도식에는 여러분들 길어지니까 쓰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글을 치고 미슈 치는 과정 속에서 좀 자세하게 봐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어디? 무장, 백산, 황토현, 황용천. 오케이. 좋습니다. 체크해 두시고. 자, 결과 보세요. 자, 장태 별표. 장태. 자, 황용천 위에다 동그라미 4번.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사료 배우기 별표.
자, 실력 원리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3번에 자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주 화약. 자, 밑줄 전투성이 점령된 이후엔 일본군은 청을 일본군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주도하기 위해서 군대 파병을 결정하였다. 그 군대가 들어와요. 밑줄 아산만. 이거 아산만하고 인천 바꾼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누가 먼저 들어왔다고? 청. 그 다음에 시키지 않았는데 어떤 거지 같은 새끼를 들어왔다고? 일본. 오케이? 자, 청군이 아산만 들어오고요. 그리고서 바로 여러분들 자 하루에서 이틀 뒤에 누가 들어옵니까? 인천으로 누가 들어옵니까? 일본이 들어옵니다. 누가 먼저 들어왔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누가 먼저 들어왔다? 청. 그 다음이 일본. 위치는 청은 아산만, 일본은 인천. 오케이, 좋아. 들어왔고 전개 보시면 이른바 여기서 정보군과 화해를 맺는데요. 그 화약이 이른바 자 사료배기 별표. 자, 그 화해가 어딨냐? 이른바 패정 개혁안 12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제 갑신정변 여러분 배울 때 14개조 개혁정강 정리했어 안 했어? 했죠. 이것도 봐야 돼요. 자, 1조 밑줄 동학교도는 정부와 원한을 싣고 서동에 협력한다. 그렇구나. 2조 밑줄 탐관 논리는 재상을 조성하여 엄증한다. 그렇구나. 3조 횡포한 부호라는 건 부자예요. 부자를 엄증한다. 그렇구나. 4조 불량한 유림 양반 애들 무리를 엄증한다. 그렇구나. 5번 밑줄 노비문서 소각한다. 자, 6번 별표. 6번 별표. 7종 천인의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에 쓰는 평양 갓 또는 평양 립. 갓이 여러분 한자로 얘기하면 립이에요. 립. 평양 립 또는 평양 갓. 이것을 없애라. 여러분들 우리 그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극 같은 거 보면은 홍길동이 쓰는 가사 혹시 기억나세요? 요 갓, 요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되게 짧아. 그게 평양갓이야. 그러니까 그걸 쓰고 있으면은 딱 보면 뭡니까? 백정이라 이거야. 신분적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없애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몇 년 전에 그 하정우 씨 나오고 강동원 씨 나오고 마동석 씨 나오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성민 씨 나오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밀란의 시대 군도 배우들 초호화 캐스팅인 거야. 재밌겠다. 망했지.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강동원 씨 역할이 약간 양반 사대부의 양자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양반 사대부니까 갓이 이런 평양갓이 아니라 양반 쓰는 긴 갓이겠지. 그치? 근데 그 갓을 딱 썼는데 영화를 딱 보는데 너무 고증 개판인 거야. 아니 갓이 강동원 씨 썼는데 갓이 이만한 거야. 양반이 쓴 갓인데 무슨 고증이 있다고 그랬어. 근데 보니까 고증 잘못이 아니라 강동원 씨 머리가 요만했던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요만하니까 갓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쓰는 갓이 양반이 쓰는 갓이라 이거죠. 백정은 무슨 갓? 평양갓. 짧은 갓을 쓴다 이거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7번 밑줄 청산가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어봅시다. 청산과부하고 그냥 과부는 뭐가 다른 거야? 봐봐. 내가 딸이 있다고 치자. 내 딸이 있고 내 친구한테 아들이 있어. 내 친구끼리 서로 야 우리 아이들이 내 딸과 네 아들이 크면은 결혼시키자. 근데 내 친구의 아들이 병으로 죽었어요. 내 딸은 내 친구의 아들을 본 적도 없어. 평생 동안 결혼 못해요. 이게 청산계가 뭐야? 이건 진짜 불행한 거 아닙니까? 얼굴을 못 보고 내버린 거야. 이거 없애달라. 그냥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그렇죠? 청산가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8조 밑줄. 자, 무명의 잡세. 여러분들 전라도에서요. 재판 보세요. 요만큼 한 평에만 땅 한 평 별로 안 넓잖아요. 요 한 평에만 매겨진 세금이 80일이에요. 잡세지 잡세. 쓸모없는 세금. 무슨 세. 제발 이런 것 좀 없애달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되게 농민스럽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구조별표. 이게 뭘까? 5글자로. 이게 신문지 폐지야. 여러분들. 신문지 폐지. 구조표 쓰는 분들 신문지 폐지. 자, 11조 별표. 그럼 제가 구조 별표 쳤어요? 구조 별표, 11조 별표, 그다음에 6조 별표. 6조, 9조,
10조 발표. 10조는 뭐야? 외화 통행자는 엄증한다. 세 글자로 볼까? 그렇지. 반외세. 반외세. 자, 11조 보세요, 여러분들. 공사채는 물러나고 기왕의 것을 부여한다면 공사채가 뭐야? 채가 그럼 그거 채무, 빚, 공적인 빚, 사적인 빚 없애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2조 발표 이거죠. 갈고 쓰세요. 토지개혁 주장. 토지개혁 주장. 제발 지적법과 같은 토지와 관련된 세금제도 개혁 그만하고 우리한테 뭐를 줘라? 땅을 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른바 토지를 평균 분석할 것. 자, 여기 여러분 보시니까 그러면 어때요? 혹시 한계성이 보이는 사람? 갑신정면 14개조 개혁정권과 비교해서 여러분들 한계성이 보이는 사람? 우리 여러분들 갑신정면 14개조 개혁정권 어땠어요? 세자를 육군대장에 추대하고 사형이라고 하는 군대를 일령으로 통합할 것. 의정부와 뭐는 분리하고 구장과 내신부를 없애고. 자, 정치제도에 대한 개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입헌군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국가를 근대 국가로 나아감에 있어 그런 세부적인 개혁이 있단 말이야. 그 동학민운동은 땅 내놔. 땅 내라고 땅 줘. 불쌍한 애들 좀 이렇게 해줘. 그리고 우리 괴롭히는 애들 쟤네들 혼내주세요. 1, 2, 3, 4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 3, 4 한마디로 바꾸면 뭐야? 쟤네가요 우리 농민 괴롭히니까요 쟤네 좀 혼내주세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 자체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한계성이라는 얘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조하고 9조가 굉장히 큰 거예요. 신분제 폐지와는 뭐가 있는 겁니까? 9조. 신분제 폐지와 12조에 뭐가 있다? 토지를 평균적으로 나누어 달라.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9조와 12조가. 그렇죠? 넘어감. 다음 페이지 실력 올리기 별표. 자, 여러분들 밑에 직강 설치. 자, 여기죠. 이른바 여러분들 전조화에서 여러분들 정부는 교정청을, 농민군은 직강소를 통해서 서로 뭘 약속하게 됩니까? 개혁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군이 만들었던 것이 직강소가 되겠다. 세 번째 줄 밑줄 직강소. 여러분들 이거 아까 얘기했죠? 전라도 53개 군에 설치된 거야. 전국 53개만 틀려. 7급에 한번 나왔어 얘들아. 어디라고 여러분들? 전라도 53개 군 잊지 마시고. 오른쪽 지도 별표. 순서 한번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청일전쟁 별표. 왼쪽 아래 지도 체크. 자, 중간쯤에 풍도해전 별표. 그 다음에 그 위에 평양전투 별표. 거기면 하나가 빠지기로 했어요. 이거 성안전투가 빠지긴 했어요. 그럼 성안이 어디냐면요 천안 위에요. 천안 위에. 천안 위가 직산이잖아. 직산 위가 성안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천안 근처예요. 그래서 풍도해전, 천안 위에 성안전투, 그 다음에 평양성 전투. 이거 세 가지. 오케이? 체크해 두시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청일전쟁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니은 별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경복궁과 점령 사이다 쓰세요. 불법적 점령이라고. 이 새끼들 무서운 것도 없나 봐. 자, 두 번째 빗줄. 정부는 뭘 설치하고 교정청을 설치하고 자주적 개혁을 시도했다. 이것을 와해시킨 것이 그 밑에 빗줄.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그 다음 별표.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친일 정권을 수립하였다. 요거 수험생들이 많이 묻는 또 베스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선생님 흥선대원군 갑자기 뚝 하고 왜 튀어나옵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흥선대원군 이모군란 때 어디로 갔어? 청나라 여러분 텐진으로 납치됐단 말이야. 납치됐다가 수십 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말년이 참 좀 그렇지.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는 이게 완전히 권력이 화신이 돼버린 거야. 이 아들 새끼 며느리 싸가지 없는 것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흥선대원군의 한계성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개인적인 한계성이 그런 생각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 왜요? 권력은 누구 거야 원래? 왕 거잖아. 왕이 고종이 자기 아들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오니까 자기가 그걸 대행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권력, 자기가 10년 동안에 섭정을 하면서 그 권력을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였던 명성황후의 권력을 뺏겼다고 생각해버린 거야. 이게 바로 누구지? 흥선대원군의 한계점이에요. 아쉬운 부분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요, 흥선대원군이 그 10년 동안 그 펼쳤던 그 카리스마인 정책을 배웠잖아. 그거를 완전히 뒤집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철저히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이제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어. 누구? 그렇지, 일본. 이게 참 아쉬운 거야, 흥선대원군이.
근데 문제가 뭐세요? 문제 여러분 생각해봐. 일본이 흥선대원군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흥선대원군이 일본 입맛대로 개혁을 할 거라고 일본이 생각할까? 아니야. 흥선대원군은 자기가 권력을 잡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니까 일본을 빌렸을 뿐이지 일본의 입맛에 맞게 개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은 약간 서로 이집적인, 서로 다른 존재끼리 뭉쳐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도 흥선대원의 마음을 아니까 흥선대원을 얼굴마담을 내세우고 나서 뭘 하진 않습니까? 권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여러분들 1차 가보개혁에서 살짝 등장해. 그 시험 문제에서 1차 가보개혁 흥선대원군 등장하면 뭐지? 틀린 거 아닌가? 아니야. 틀린 거 아니라고. 1차 가보개혁 때가 흥선대원군 등장해요. 그리고 그 뒤에 흥선대원군이 계속 일본 쪽과 뭔가, 그러니까 친일파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일본 쪽한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자신의 며느리였던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그 근처의 장소에 또 존재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흥선대원군을 그 근처까지 데리고 온 거야. 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이게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왜? 둘 간의 불안이 굉장히 심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이용당하는,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여러분 가보개혁 때 나온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실권은 있어 없어? 실권은 없지만 일본에 의해서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흥선대원군이. 절대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줄 별표. 풍도 앞바다에서 청구를 공격. 쓰세요. 선제 공격. 선제 공격. 누가? 일본이. 이때 여러분들 웃긴 게요.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청일전쟁이 빵 터져버리니까 아무도 청이 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일본이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막 이런 느낌이죠. 일본은요 잼만 날려. 잼만. 아주 얌상하게 잼만 날려. 청은요 스트레이트만 나는 거야. 우쉬 우쉬.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야. 그러다가 일본이 퍽 쳤는데 쌍풍이 맞고 핑핑핑 돌다가 계속 얼굴만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청일전쟁 누가 이겨버립니까? 일본이 이겨버려요. 대반전이죠. 청일전쟁 여러분 이후에요. 결국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 개의 주연 배후가 있어요. 일본, 청, 러시아. 근데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면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청은 떨어져 나오고 주연 배후 누구와 누가 남게 된 거야? 일본과 러시아만 남게 되니까 그 다음은 빵! 러일전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도 자 1894년 청일전쟁이죠. 10년 팡! 뛰면은 러일전쟁. 10년 앞으로 팡! 뛰면 청일전쟁. 가보게요. 동학민운동. 동학민운동 성공한 게요. 가보게요. 10년 앞으로 팡! 뛰면은 실패한 게요. 10년 뒤로 팡! 뛰면 성공한 게요. 청일전쟁. 10년 뒤로 팡! 뛰면은 러일전쟁. 10년 단위로 공부하시라고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10년 단위로.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맨 끝에 밑줄.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다?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때 청은 알았죠. 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양무운동이 진짜 병신이었구나. 속된 말로. 이번에 개박살 나버렸으니까. 그렇죠? 다음 페이지 2차 분기 별표. 전개 보세요. 최시영 밑줄. 자, 위에 쓰세요. 북접. 이번에 전개에서 최시영 위에 쓰세요. 북접. 이거지 이거. 전봉주는 남접. 최시영은 북접. 오케이? 저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전개에서 맨 마지막 줄 별표. 자, 남접의 전봉준과 북접의 손병희 등의 연합부대. 손병희도 써줄까? 최시영도 맞긴 한데. 자, 연합부대가 이제 이른바 함께 싸우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결과 보세요. 자, 밑줄 우금치, 논산, 금구, 태인,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줄 청주성, 그 다음에 황해도 밑줄 쓰세요. 누구? 김구.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제 중학교 1학년 때 제 그 짝꿍 저희 때 제가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 아니라 남자만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남녀공학이었는데 제 중학교 때 남자 제 짝꿍이 이름이 구였어. 구 성이 김씨였어. 김구야. 심지어는 구자로 김구 선생님이 그러면 구자가 9구자거든요. 똑같이 9구자로 쓴 거야. 물어봤지. 야, 김구 너는 왜 이렇게 김구로 했냐? 그리고 이제 그 내 친구 김구가 했던 말이 자기 아버지가 김구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경해서 자기 이름을 김구로 지었다 하는데 오씨 뭔가 되게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나도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내가 성씨잖아. 그럼 성씨 중에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좀 존경받을 인물이 있으면은 내 아들 이름은 그 이름을 따야겠다. 성씨가 없어. 성산문 하려고 하니까 산문하면 되게 이름이 촌스럽잖아.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뭐 촌스럽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그러니까 뭐 좋은 근데 성씨 중에 뭔가 유대한 사람이 있나? 성산문 말고 사육신에? 성시경? 여러분들 성씨는 그 본가가 이렇게 종친회 같은 게 있어요. 본관이 하나라서 있는데 종친회를 딱 갔는데 되게 익숙한 사람이 있는 거야. 송동일 영화배우 그 슈돌이에서 나왔던 분 맞나요? 슈돌인가? 아 맞나? 근데 진짜 똑같아. 뭐랑 똑같냐면요 거기 나오는 여임이 똑같아. 정말 동네 아저씨 같아. 연예인 아닌 것 같아. 그만큼 친절해요. 툭 치면서 야 너 요즘에 강의 열심히 한다면서 이러더라고. 나 당신을 모르는데 까지 다 아는 거야. 그 집안 내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이따 누가 들어오는데 성발라 성시경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키가 진짜 커. 반전이 뭔지 아세요? 키도 큰데 얼굴도 커. 얼굴이 그 할아버지 동신 할아버지들이 야 성시경이 왔냐? 이러면서 야 노래 한번 해봐. 해가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남자잖아. 내 마음을 녹이더라고. 프로포즈 할 뻔해 성시경한테. 목소리가 정말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역시 또 가수는 가수나 생각이 들 만큼이나 그렇죠? 자, 그럼 황해도는 김구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경상도 등지에서 산발정이 봉기가 있었으나 양반, 부호, 관료 등으로 조직된 민복은 별표 이에서 철저하게 괴멸되었다. 체크해 주시고 사료벽이 별표. 자, 두 번째 실력 올리기 별표. 여러분 이 전봉준 공추가는 뭐냐면요. 전봉준이 저 끝에 보면 2차 봉기가 실패하고 나서 정부 쪽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그때 여러분들 정부 측 관리와 전봉준이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가 전봉준 공초예요. 자, 시험 문제에서 전봉준을 지우고 기억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인물사 문제 여러분들 하나 대비해 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료벽이 별표, 전봉준, 판결문, 실력 올리기 별표. 자, 우리 최영이 뭘 기억하자? 호지가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 실력 올리기. 전봉준이 처형되기 직전에 쓴 시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사실 익숙한 거는 이거 아닙니까? 그 밑에 전봉준의 죽음과 관련된 민요, 새야 녹두새야 어쩌고 여러분들 결국이 뭡니까 여러분들?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 녹두꽃을 누구에 비유해서? 전봉준에 비유해서 여러분 흔히 우리 전봉준의 별명이 무슨 장군입니까? 녹두 장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녹두 장군이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4번에 동학민운동의 의의와 한계. 자, 1번 보세요. 방봉건 별표. 2번에 반해세 별표. 자, 한계 제가 아까 얘기했을 1번 빗줄. 우리 괴롭히는 쟤네 좀 혼내주세요. 이거에 불과했다는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자, 밑줄. 근대적 국가 건설의 구체적 대안이 미흡했다. 2번 지지 기반 미약. 자, 밑줄. 농민층이 아닌 다양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그렇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되겠죠. 농민층이 왜 그런 지식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흔히 말해서 이제 상위층이 확보하지 못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다음에 사료배기 별표. 자, 이 사료배역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료인데 여러분들, 자, 이때 여러분들 그럼 왜 뭐 일본군은 그렇치더라도 이 양반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이 민보군은 왜 농민군을 공격하는 역할을 했을까요? 고종은 일본 협박당했다고 치더라도 간단해요. 당시 양반들이 그 정세가 어떠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실록을 보면 이런 느낌이야. 또 황현 선생님의 매청야록을 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야, 농민 이 멍청한 새끼들 농사나 질 것이 지네가 무슨 국가에 뭐 그런 걸 알아? 이 멍청한 새끼들 국가를 지키는 거는 너네가 아니야 우리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당시 양반이. 그래서 당시 양반들이 동학농민 운동의 이 동학농민군을 이렇게 불러요. 동비라고. 빗자가 천할 빗자예요. 이 천한 것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이들이요 누구랑 연합합니까? 일본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진짜 황당한 거지. 아니 나라를 지키는데 여러분들 일본이 뭐, 백정이 어디 있고 백성이 어디 있어? 농민이 어디 있어? 다 똑같은 백성 아닙니까? 이게 황당한 짓거든요. 그래서 이 동비라는 표현 하나 써주세요. 사료표에다가 뭐를 낮추는 표현? 동학농민군을 천대시에서 낮추는 표현이 동비라고 하는 표현이야. 시험 문제 사료에서 동비가 나오면요 이거 뭘 묻는 문제다? 동학농민 운동을 묻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동비. 동학농민 운동을 양반들이 낮춰서 부르는 표현. 황당한 새끼들. 꼭 이런 새끼들이 여러분 전쟁터면 다 도망가지. 그렇지? 아버지 장례식 터졌다고 해가지고 그거 내려가지 않습니까? 누구지? 병신 누구야? 누구지? 기억이 나지? 이인영. 그렇죠? 예, 아유 황당한 새끼 진짜.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보시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갑오개혁 배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니다.